일단 원래는 의사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우리 뭐 오늘 촬영한다고? 네, 오늘 갑자기? 갑자기 우리 항상 갑자기죠? 어. 새 채널 열어가지고 이제 원장님을 소개하는 식의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하게 됐어요. 아, 인터뷰? 오케이. 근데 원장님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도 긴 수술이 하나 있어갖고 환자분 어쨌든 깨어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실 때까지 내가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봐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는 게 대표 원장으로서 이 잔업들 그런 거 하고 나면 이제 좀 시간이 늦죠. 원장님 그럼 술은 안 하세요? 술은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고, 또 먹을 때는 먹는데 동아리 활동할 때도 그러고 교수님들 모시고 이러다 보면 또 술 먹을 일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술이 좀 싫어. 아내분이랑 한잔 안 하세요? 와이프는 술을 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나는 또 그렇게 집에 가면 또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술 마시는 거를 뭐 잘 안 껴주더라고. 그런 재미없어서. 뭐 재미없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젊은 직원분들이 뭐 날 껴주나 사준데도 안 껴주더라고. 카드만 날리더라고. 그러면 오늘 뭐 어떤 거 하는 거지? 우리 어떤 원장님 이제 새 채널 저희 들어가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 담을 건지나 이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내 인생 살이? 맞아요. 네네, 뭐, 맞아요. 원장님 과거. 부끄러움은 없거든 과거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던 그 과정. 일단 원래는 의사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어릴 때 국민학생 때 통지표에 뒤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장래희망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장래희망 이렇게 쓰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는 뭐 늘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은 의사를 좀 희망하셨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그러다가 갑자기 곤충이 좋아져갖고 한때 그 파브로 곤충기 읽을 시점, 그땐 또 곤충학자, 어느 땐 또 별 보기가 좋아져갖고 별 보는 거 좋아할 때는 이제 천문학자, 근데 일관된 거는 항상 과학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된 거는 고등학생 돼갖고.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은 원래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손으로 뭐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경쟁력이 있었어 갖고, 그래서 국민학생 시절에도 내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는 꽃을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렸더니 반 여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나한테 하나씩 다 그려달라고 그랬어. 꽃 그리느라고 매 쉬는 시간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중고등학생 때 돼갖고는, 지금은 안 믿길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성적에 대해서 다 공개하는 분위기였어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앞에 정교석차가 붙어있고 그 종이로 된 백등까지. 거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종이로 그치. 붙여 있는 거. 다들 이제 모의고사나 뭐 시험 끝나고 나면은 거기 다 모여갖고 누가 1등 했나, 우리 반 1등 누군가, 우리 반 1등은 전교 몇 등 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실기하면은 전교 한 10등 정도를 조그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전교 10등 실기석차를 해갖고 각 반 게시판에 다 붙여놨어요. 체육, 미술 막 이런 거 다, 음악. 근데 미술 쪽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다 여자고 나만 한 명 실기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필기를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갖고 성적은 이제 우였다. 우. 그래도 우였네요. 실기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미술은 항상 자신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그런 이런 예술 이런 예고 같은 데를 한번 가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갖고 미술학원 한번 다녀봤는데, 가보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지.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그 내 학교 우물 안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제법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이런 손 기술과 의학을 합쳐갖고 하면은 나는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나는 의대를 들어갈 때부터 성형외과 의사를 꿈꿨었지. 성형외과 의사. 근데 처음 지원하셨을 들어갈 때부터. 근데 나는 그거를 숨기고 있었는데, 왜 숨기고 있었냐면은 의대 안에서는 사실은 성형외과 석차가 되게 높아서 의대에서 공부를 잘해야지 성형외과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학생 때 나 성형외과 갈 거야 뭐 이랬는데, 만약에 내가 성적이 안 돼서 성형외과를 못 가봐.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뱉은 말이 있는데 난 성형외과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항상 뭐 실습할 때도 그렇고 뭐 그림 그리거나 뭐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동기들 친구들도 그렇고 나한테 넌 성형외과 가야 된다고 진짜. 나는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안 했지. 왜요? 그게 가능해요? 뭐 인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막 얘기를 나누고 그러진 않아갖고, 그래서 나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했어. 두 가지. 내가 성형외과 가고 싶은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러면은 신경외과를 가자.
그래서 내 이런 손기술을 활용하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를 가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성형외과를 돈 잘 벌기 위해서 가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는 그렇진 않거든.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들이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갖고. 근데 하필이면 그 과가 성적이 높은 거야. 성적이 낮으면 좋은데 그러면 뭐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공부도 좀 열심히 했었지. 성형외과 가려고. 그럼 만약에 원장님 의사 안 됐으면은 그림 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의사 안 됐으면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뭐 그림 쪽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 나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셔갖고 컴퓨터 학원하고 막 이러셔서 컴퓨터랑 좀 연이 깊은데 아마 이런 웹디자인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원장님이 성형외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형 수술을 하면서 제일 내가 자신 있는 수술 뭐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첫 수술이면은 웬만한 건 다 자신은 있고 첫 수술은 내가 기본적인 것만 원칙만 지켜갖고 수술을 하면은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럼 첫 수술 중에 막 부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관점으로 물어본다면은 내가 눈이랑 코랑 둘 다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은 코 쪽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는 코는 갈수록 점점 더 힘든 케이스들 뭐 전국에서 좀 잘 안 된다고 얘기 들었던 케이스들이 자꾸 오니까는 나도 모르게 실력이 점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옛날에 이제 봉지기로 일할 때는 윤곽 담당으로도 일했었고 그래서 윤곽 수술도 할 줄 아는 거고 그리고 가슴도 내가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슴 아예 그 파트를 맡아서 봉지기로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가슴 환자분들도 제 환자도 실제로 많고 첫 수술 결과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자분이 결정해 주셨어. 어쩔 수 없는 게 봉지기로 일할 때는 그 병원에서 이런 파트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코 수술을 제일 잘해도 이 수술에서 눈 환자가 많고 눈 파트가 필요하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눈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영역을 내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개원한 다음에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게 내가 이거도 잘하고 저거도 잘한다고 해봤자 환자분들이 이제 뭐를 믿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 전문 과목은 환자분이 결정해 준다. 그럼 원장님은 수술하고 이제 전후를 보면은 예뻐지면 그거에 좀 약간 만족감을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망가진 거를 재건해서 정상으로 만드는 거. 사실은 우리 병원에 그런 환자분도 되게 많죠.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실패해서 망가진 거를 정상으로 만드는 수술도 사실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흉한 모습에서 예뻐지는 거죠. 결국은 다 예뻐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저는 예뻐지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정상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그것도 예뻐지는 방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뻐지는 쪽을 좀 최선으로 두고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예뻐지느라고 기능이나 이 기본 이 의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무시한다.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이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예뻐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약간 원장님으로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아닐 때 어떤 성격이에요? 평소에는? 저한테 막 그런 것 때문에 MBTI도 막 물어보는데 MBTI 뭐예요? 사실 근데 MBTI를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뭔데요? 와이프도 안 믿는데 진짜요? 이 검사해보면은 INFJ가 나와요. F예요 원장님? 내가 실제 솔직하게 검사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병원에서 이 MBTI 요거 관련돼 갖고 촬영하는데 너무 안 맞는다고 원장님이 이거 좀 거짓말 하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애매하게 하니까 그런 답이 나온다 그러면서 자꾸 극단적으로 쓰라고 자꾸 그런 요구를 했어요. 다르다고. 근데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내 마음속. 사실 보여지는 거랑 실제 그 사람이 내재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옛날 때부터 이런 흑역사들이 좀 많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막 일기 쓰고 어디다 막 글 남기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쓸 수가 없지. 옛날에 뭐 아무도 홈페이지 없을 때 그때부터 내 개인 서버 사갖고 홈페이지 만들어갖고 그래서 내가 HTML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그거를. 홈페이지 운영을 했었고 그 홈페이지에 막 이런 팬층도 좀 있었고 막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었고 그리고 블로그 1세대 홈페이지 쓰다가 서버하고 관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쓰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나마 이제 제일 좀 핫했던 티스토리 블로그를 했었는데 근데 내가 그쪽에서 사실은 이런 의사니까 의학 관련된 글도 조금 썼었는데 내가 이런 연애사랑 코너에서 최고 한 8위까지 갔지. 진짜요? 거기에서 뭐 썼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덮어버렸는데
누구랑 있었던 그런 거 적었어요? 아니면 그런 내용보다는 약간 사랑에 대한 애틋한 이런 내용들이나 그런 그런 거. 일반적인 내용들, 내 사례를 담았다기보다는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내용들을 써서 내가 그 파트에서 오, 거의 뭐 한 신기하다. 8일까지. 그래서 이번에 콘텐츠도 약간 그쪽으로 담으신다고. 난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꾸미는 거 좋아하세요? 꾸미는 거를 사실 좋아하진 않죠. 이게 그런 거 같긴 해요. 좀 귀찮아서. 아, 귀찮아요. 아니, 귀찮다기보다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내 돈이 많다는 건 아니고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대충 추리닝에 쓰레빠 끌고 다닌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 포스가 있거든, 자신감이.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그런 사람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중요한 가치는 수술 잘하고 진료 잘 보고 이러는 거지. 그치. 나는 멋있게 보이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요즘엔 좀 트렌드가 달라졌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이 멋있는 의사 찾더라고. 나는 아무리 수술 열심히 잘해서 좋은 케이스 올려봤자 뭐 봐주지도 않고 나 얼굴이 아, 뭐라고 말했죠? 어떤 스타일이죠, 원장님은? 그냥 애들 과외 맡기기 좋은 스타일. 과외 쪽에서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과외도 하셨어요, 오늘? 나 과외 하면은 진짜 내가 안 한 게 뭐야? 제가 가르쳐준 학생 중에서 막 서울대공대 간 친구도 있고 열심히 활동했지. 그 동네에서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지. 믿고 맡기는 허튼 짓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성형 업계에서도 허튼 짓 안 할 것 같은 의사잖아. 맞지, 맞지?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하는 게 보여지는 것보다 그냥 좀 내실을 다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편한 게 좋아, 그냥 내가. 그러면은 돈 버시면 수입을 어디다가 좀 사용하시는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다 킵하시는 건가요? 킵이 그냥 자동으로 돼. 누가 돈 관리해요? 둘 다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어디가 있는 거? 그냥 그럼 각자? 어딘가 한번 쌓여 있겠지. 각자 쌓여 있어요? 각자. 각자 오.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막 돈에 서로 관심 갖고 이러진 않아서. 어. 와이프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뭔가 그게 진짜 돈을 열심히 벌고 막 명품백 들고 다니고 막 이러려고 일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스스로 느끼기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좀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 새 채널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컨텐츠로 담으실 예정인지. 우리 뭐 같이 얘기 나눴던 걸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 나란 사람 좀 더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 성형이나 뭐 이거랑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재미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해서 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 새 채널 이름 강남 새아빠 이건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일단은 뭐 마음에 드는 이름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꽤 많죠. 내가 뭐 이런 카네이션 받은 적도 있고 무슨 뭐 글 같은 거에 올리면은 옛날에 뭐 나 이거 만들어준 아빠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막 달리고. 근데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간 환자분들이 이제 한 2만 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계속해서 늘어가겠죠.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좀 뭔가 좀 아빠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속하는 분들이 꽤 있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강남 새아빠. 사실은 뭐 원래 아빠 있잖아요. 저기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내 두 명이서 어. 눈 따로 콧 따로. 아 근데 내 말은 원래 아빠. 간혹 가다가 원래 진짜 아빠보다 새아빠를 더 좋아하는 분도 계셔.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더 자주 보고. 그래서 내가 진짜 아빠는 아니니까 강남 아빠라고 할 수는 없고 새아빠. 그럼 구독자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고 원장님을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한 이미지. 사실은 이 의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나도 사실 그 불편함이 싫거든. 편하게 좀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뭐 품위, 의사의 품위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품위라는 게 그게 정해진 게 있나. 의사라고 하면 다를 건 없잖아요.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하고 싶은 말 앞으로 봐주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서 열심히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느끼시고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좋은 정보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